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드디어 내일 새로운 NBA 시즌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농구,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전력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농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팀을 소개하고 제가 각 선수마다 숫자를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면서 이번 시즌 골스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기준에서 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차례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작은 그래도 우리의 감독님 스티브 커 감독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커의 감독은 60입니다. 이제 8년차 팀을 맡게 되는 스티브 커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전성기의 골스 왕조를 이끌면서 바로 명장반열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지난 두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아쉬운 마무리가 조금 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승률을 보시면 첫해 82%, 그 다음 89, 다시 82, 71, 70%, 그리고 그 뒤에 리그 꼴찌였던 23%와 작년에 54%까지 우선 80% 이상의 승률은 정말 이례적인 기록이라서 그런 승률을 또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팀을 지금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 올해 승률은 최소 60%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면 82경기 중에 50승이거든요. 참고로 작년 시즌 60%의 승률은 서부 5위였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지난 프리시즌 중에 인터뷰에서 올해는 우리가 승리를 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작년에는 뭐 일부러 안 이겼다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요. 올해는 스티브 커 감독의 말대로 승리를 쫓아 높은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큰일 한번 터트리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니머니 스테판 커리죠. 커리의 숫자는 403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바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커리는 설명이 필요 없죠. 골스 팬인 저는 커리를 현재 리그 최고의 포인트가드라고 생각을 하고, 골스 팬이 아니라고 해도 크게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어느덧 33살에 접어들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 득점왕과 더불어 MVP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골스의 성적이 서부 탑4 안에 들어간다고 치고 작년과 또 비슷한 개인 성적을 낸다면 올해는 충분히 MVP를 노려볼 만한 시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상대 팀들의 모든 견제를 받고 있던 커리가 올해는 동료로 더 좋은 선수들을 이제 갖추게 되면서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커리는 얼굴은 귀엽지만 실력은 무시무시해지는 괴물이 됩니다. 커리가 작년 한 경기에 5.3개 3점슛을 성공시켰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27경기 만에 레이 알렌이 가지고 있는 역대 최고 3점슛 성공 기록을 갈아치게 되고요. 커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시즌 402개의 3점슛 기록은 또 똑같은 5.3개의 평균으로 한다고 했을 때 76경기 만에 갈아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프리시즌에서도 봤지만 골스는 올해 정말 너무나도 많은 3점을 쏘면서 역대 3점슛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커리는 올해 402개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또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02개보다 하나 더 많은 403으로 숫자를 정했고, 물론 그런 개인 기록보다는 팀 성적이 최우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커리가 저만큼의 3점을 성공한다는 건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커리의 팬들에게도 커리에게도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다음은 드레이몬드 그린입니다. 그린의 숫자는 8이에요. 성격이 팔팔 끓어서 8은 아닙니다. 그린에게는 수비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진짜 뭐 딱히 흠잡을 수 없는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골스가 팀으로서 작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를 차지한 거에는 그 드레이몬드 그린의 역할이 가장 컸었고, 올해 역시 그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린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격이죠. 공격에서도 뭐 커리를 이용한 플레이메이킹과 빅맨을 이용해서 쉬운 어시스트를 쌓아 올리는 거는 작년에 또 물이 올라서 올해도 비슷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린은 득점과 슛이 부족하죠. 그래서 8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경기 최소 8번의 슛을 쏴서 평균 8점만 넣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린의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가 뒤로 쭉 세깅 디펜스를 합니다. 왜냐면 그린이 슛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그린을 두 번 생각 안 하고 슛을 쏴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슛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비수도 언젠간 그린한테 붙어야 되고요. 그린에게 수비수가 붙는다는 건 다른 골스 슈터들에게 공간이 더 열린다는 거고, 그런 열린 공간을 누구보다 잘 찾아서 플레이밍을 해줄 수 있는 드레이몬드 그린이죠.
그래서 슛을 8번 정도 쏘는 것도, 평균 8점을 하는 것도 그린의 득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기보다 그렇게 해야 공격이 더 수월하게 잘 풀릴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린은 올해 매직 넘버 8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던 풀입니다. 정말 많은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죠. 조던 풀의 숫자는 5입니다. 올해 모스트 임프루브 플레이어에 지금 돈을 걸어도 꽤나 확률이 좋을 것만 같은 조던 풀이죠. 작년 G리그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와서 달라진 모습으로 스트롱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던 조던 풀이 올해는 더욱 강력해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프리시즌에서는 거의 리그 탑 10 선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우리를 열광하게 만들었죠. 조던 풀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배 스테판 커리 밑에서 열심히 배운 덕에 지금 3점 상당히 좋죠. 볼 핸들링 되고 전체적으로 슈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커리가 가르쳐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골대로 파고들어서 파울을 얻어내는 겁니다. 골대로 들어가서 마무리는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데 커리는 골대 밑에서 수비수를 비껴가서 레이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조던 풀은 좀 다릅니다. 수비수랑 부딪혀서 레이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프리시즌에서 좀 보여줬었죠. 지난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서 커리가 41점 넣을 때 조던 풀이 그날따라 슈팅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았던 건 슈팅이 안 되니까 골대로 계속 들어가서 엔드원 얻어내면서 경기를 풀어냈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깡다구와 선수가 있으면 골스의 선수들은 다 3점 라인 밖에서 서 있을 때 수비수 역시 방심하고 3점 라인에 밖에 지키고 서 있을 때 반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하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점프 슈팅 하는 팀들은 언젠가 이런 슈팅이 막히는 날이 분명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던 풀은 올해 평균 자유투 5번 쏘기를 목표로 가져가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됨과 동시에 골스의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공격이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조던 풀의 자유투 평균 5개로 정해봤습니다. 다음은 스몰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위긴스의 숫자는 4로 정했습니다. 며칠 전 프리시즌 경기 리뷰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위긴스야 제발 슛 안되면 골대로 좀 들어가줘 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긴스의 운동신경 정말 좋고요. 워리어스 선수 중에 진짜 제일 좋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성 탄탄합니다. 커리어 내내 경기를 쉬지 않고 매 경기 주전으로 경기를 출전해 왔습니다. 위긴스가 미네소타 시절부터 골스까지 총 525경기를 뛰는 동안 단 한 경기도 후보로 뛰어본 적 없는 떳떳한 NBA에서 주전급 스몰 포워드인데 위긴스는 그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몸을 안 쓰려고 하죠. 점수도 대충 한 16점, 18점 넣으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운동신경으로 골대를 잘 파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점프슛 라인 바로 안에서 개인 드리블 막 하하하 몇 번 치다가 페이드웨이 터닝 점프샷 쏘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수비수 컨택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긴스는 오히려 컨택을 즐기면서 상대방 수비를 막 찍어 누르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력이 더 좋아질 것만 같죠. 그래서 위긴스의 4는 한 경기 최소 4번의 레이업 혹은 덩크를 의미합니다. 제발 윙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긴 2점 점프샷을 쏘지 말고 그 좋은 몸을 가지고 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설령 드리블이 안 돼서 수비수를 뚫고 못 지나가는 거라면 골스에 패스해줄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골대로 컷해서 패스 받고 마무리, 엘리옵 마무리 이런 걸 한 경기 최소 4번씩은 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긴스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 자꾸 커팅을 하다 보면 수비수가 뚫리지 않으려고 공간을 조금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점프슛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토 포터 주니어입니다. 오토 포터 주니어 프리시즌에 지금 너무 잘해서 벌써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막 별명도 붙이기 시작했죠. 오토 코너 주니어, 코너 3점을 잘 쏘니까 그거 아니면 오토 매틱 주니어라고 슛 쏘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막 별명 붙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오토 포터 주니어의 숫자는 10입니다. 오토포트 주니어 너무 좋죠. 3점은 워낙 잘 쏜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고요. 무엇보다 이기적인 슈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슈팅을 찾아다니면서 더 좋은 곳으로 패스도 가능한 베테랑 플레이가 되고 스크린도 정말 잘 써주는 포워드입니다. 오포주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 문제는 부상이겠죠. 부상이 커리어의 자작곡, 올해도 부상을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부상은 조심한다고 조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부상 안 당하려고 조심해서 소극적으로 뛰면 더 다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몸 관리가 있겠죠. 오토 포터는 지금 몸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게 물론 살찐 건 아니고 근육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오포주의 예전 워싱턴 시절과 몸을 비교해보면 지금 몸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포주는 좀 웃기지만 체중을 조금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은 10파운드 약 한 4에서 5kg 정도를 감량해서 더 날렵한 몸을 갖게 된다면 부상도 조금 조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오포주는 부상만 안 당하고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거를 시즌에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진짜 더 바랄 것 없는 미니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픽업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다음은 클레이 탐슨입니다. 클레이 탐슨의 숫자는 33입니다. 클레이 탐슨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십자인대 수술, 아킬레스 수술, 사실상 농구 선수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부상 2개를 2년에 걸쳐서 갖게 되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쉬고 있는데 이제 곧 컴백을 앞두고 있죠. 아마 올해 크리스마스쯤이나 내년 1월에 컴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로도 백투백 경기를 쉬고 또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휴식을 하면서 사실 이번 시즌 경기에 반도 못 뛰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경기에 반도 못 뛰는 게 다가 아니고 경기에 출전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30분 이상 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뭐 10분대를 좀 뛰다가 점점 20분대로 늘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늘리다 보면 시즌이 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골스는 정규 시즌만 뛰려고 지금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플레이오프 가야죠. 가장 큰 기대는 클레이 탐슨의 몸 상태가 플레이오프 시작하는 내년 4월쯤에는 다 돌아오고 경기 스피드도 따라오고 재활이 완벽하게 돼서 플레이오프 때는 탐슨이 커리어 평균 출전 시간 33분인데 33분을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탐슨이 경기장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고 그 건강 상태는 출전 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 시즌에게 탐슨에게 큰 기대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오프 때 33분씩 뛰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3이라 정해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신입생 네만야 비엘리차입니다. 비엘리차는 15예요. 비엘리차가 벌써 리그 7년차에 나이는 33살이 되는 선수인데 실력은 나쁘지 않다고 잘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에서도 계속 리그에서 뛰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엘리차가 본인에게 꼭 맞는 팀에서 뛰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전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프리시즌을 본 비엘리차는 아마도 본인과 제일 잘 맞는 팀을 올해 드디어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골스가 하려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3점을 많이 쏘고 공 없이도 많은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주변 선수들에게 패스를 주고받고 그런 스타일이 너무나도 잘 맞는 유형의 빅맨 비엘리차죠. 비엘리차는 말씀드린 대로 3점을 상당히 잘 쏘면서 또 이번에 보니까 플레이메이킹도 잘 되는 편에 빅맨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농구 BQ가 높고 기술이 좋은 유로피안 센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선수 같지 않나요? MVP 니콜라 요키치가 생각이 나죠. 잠깐 여러분들 아무리 골스 팬이라고 해도 비엘리차를 요키치에 비교하니까 지금 댓글에 이제 뭐 욕쓰고 싫어요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 저도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절대 요키치가 비엘리차랑 똑같다 하면서 두 선수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골스가 그동안 너무나도 찾아온 유형의 선수는 사실 다른 선수가 아니고 요키치 같은 선수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키치가 골스에 있다라고. 골스가 좋아하는 볼 무브먼트, 진짜 공이 얼마나 물 흐르듯 잘 돌아가는 게 상상이 가시죠. 비엘리차가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요키치의 게임을 공부해야 됩니다. 베테랑 미니멈에 요키치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내줄 수 있는 선수가 골스로 와서 한 경기 20분쯤을 뛰면서 그것도 미니멈으로 기용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웃으시겠지만 요키치의 15번, 비엘리차에게는 15번을 줘봤습니다. 다음은 케번 루니입니다. 주전 선수인데 이렇게나 밑에 있네요. 루니는 8입니다. 루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일단 수비, 빅맨이랑도 어느 정도 잘 비벼줄 수 있는 수비랑 가드랑 스위치가 돼도 쉽게 안 뚫리는 수비에다가 공격에서는 뭐 스크린이죠. 커리나 풀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깨 탈골시키는 스크린 빡 걸어주는 거. 그 외에도 공격자 리바운드 그 정도? 루니에게는 이거보다 더 뭔가 발전된 걸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루니는 진짜 딱 설명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댓글에서 많이 놀라시는데 이제 25살, 96년생입니다. 루니는. 아직도 젊은데 어쩌면 골스에서 제일 부상을 당하면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커리, 탐슨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루니가 다쳐버리면 도저히 그 자리에 들어갈 선수가 없어요.
드레이몬 그린이 스몰볼 센터가 되던지 뭐 비엘리차가 들어오는데 비엘리차는 루니랑 정말 다른 성향의 선수고 그렇다고 와이즈맨이 막 돌아와야 된다고 하기에는 와이즈맨 지금 부상인데다가 또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올해 루니는 다치면 안 되고 최대로 82경기에 10% 정도인 8경기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다 뛰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8로 정했습니다. 루니는 경기를 뛸 때 제일 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루니가 없으면 루니의 공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루니가 잠부상이 많거든요. 잠부상 조심하고 8경기 안쪽으로 경기를 쉬면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후안 토스카노 핸더슨입니다. JTA는 0입니다. 작년 토스카노 핸더슨은 정말 어려웠던 골스 시즌의 하나의 비처럼 다가왔었는데 저의 의문은 과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입니다. 예전 골스 멤버였던 에릭 파스칼이 루키 시즌에 커리스 탐슨 이런 선수들이 다 없으면서 루키 퍼스트 팀에 들어갈 정도로 잘했다가 그 다음에였던 작년에 모든 선수들이 팀에 다시 복귀하면서 팀에서 자리를 못 잡았죠. 작년 팀 뎁스가 좋지 못했던 골스가 토스카노 핸더슨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또 나와서 정말 잘해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되었지만 과연 그걸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포주나 비엘리차, 이고달라 같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JT는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고달라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고달라는 원래 올스타급 선수였다가 골스로 오면서 스탯의 신경을 진짜 아예 안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팀이 이기는 플레이, 상대를 지게 만드는 플레이, 그게 꼭 스탯에 들어가는 거든 아니든 이고달라가 하는 모든 플레이는 사소했지만 팀을 승리로 가져가는 플레이였습니다. 토스카노 핸더슨의 역할도 딱 그래야 됩니다. 스탯을 올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위치를 알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하라는 의미에서 0을 줬지만 그렇다고 모든 스탯이 0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올해 이고달라에게 잘 배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고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고달라 얘기를 좀 해보면 이고달라의 숫자는 일단 515입니다. 이고달라는 아마 이번 골스팀에 선수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진짜 프런트 오피스나 플레이어 코치로 골스에 왔을 정도로 주변 어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존경받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죠. 이고달라가 물론 코트 위에서 플레이로 팀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어린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이 돼줄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요. 이고달라 나이가 37살입니다. 루키 쿠민가와 무디는 이제 막 19살이 됐고요. 이고달라 아들이 14살입니다. 진짜 자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은 쿠민가, 무디 이런 루키들 뿐만 아니고 조던풀, 토스카노 핸더슨, 제임스 바이스맨, 데이미안 리까지 올해 이고달라가 키워야 되는 학생들이죠. 515 뭘까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느낌으로 모든 걸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코트에서 또 코트 밖에서 좋은 모범이 돼야 되는 역할을 가진 이고달라입니다. 464처럼 선수를 훈련하고 키운다 해서 464 할까 하다가 그래도 스승의 날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서 515로 갔어요. 다음은 데이미안 리. 데이미안 리가 이렇게 뒤에 있지만 절대 벤치 마지막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스티브 커 감독이 얘기를 했죠. 데이미안 리는 무조건 로테이션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미안 리의 숫자는 40이에요. 저는 골스의 데이미안 리가 처음 왔을 때 진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까불기만 하는 것 같고 커리 가족 빨이다 막 저도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프리시즌까지 보면 진짜 무슨 10년차 베테랑 선수 같아요. 자기 역할 딱 수행하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서 있고요. 개인 수비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협력 수비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데이미안 리가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올해 쿠민가, 무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실한 플레이를 해주면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데이미안 리는 그게 3점 슛이 돼야 됩니다. 커리어 평균 지금 36%의 3점 슈터인데 작년에 39.7%, 40%가 살짝 못 미쳤었거든요. 올해 1년 동안 매 경기에 출전하면서 40%로 3점을 쏴줄 수 있으면 그런 선수 벤치에 둘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포주처럼 3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골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좋은 벤치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팀의 애기들 와이즈맨, 쿠민과 무디, 우리 미래의 와쿠무, 이 세 선수는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숫자는 1입니다. 이 선수들은 지금 플레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얘기하기에는 딱히 본 것도 없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특히 진짜 재능이 특출난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슈퍼스타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초, 중, 고, 대학, 막 G리그 이런 데서 팀의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수들이죠. 하루에 하나씩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지금 우러러보는 선배 선수들이 언젠가 본인들이 되어 있을 거고, 절대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쉬지 않고 매일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1위라고 정해봤습니다. 얘기할 게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시즌의 첫 영상이라서 신경 써서 조금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누가 좀 골스 프런트 오피스로 보내주세요. 이 영상이 진짜 대박이 나서 골스 측에서 보고, 야 이거 어쩜 이렇게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냐, 얘 누구냐 하면서 저를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풀어본 이번 시즌 골스의 승리 공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레이커스와의 시즌 오프너 경기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